앞으로 대선 전국은 이 국민의힘 후보 단일화 여부에 따라 또 한 번 요동칠 걸로 보입니다. 정시부 김민혁 기자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 기자, 네. 김문수 후보는 이른바 김덕수 전략이라고 해서 이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분이었잖아요. 네. 이 입장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이제 경선 과정에서 사실 단일화에 가장 적극적인 후보가 김문수 후보였거든요. 그런데 최근 말하는 걸 보면 이 단일화 대상으로 한 전 총리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거나 또 구체적 언급은 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도 쏟아지는 단일화 질문에 오늘 후보가 됐는데 바로 방안을 내놓는 건 이상하지 않냐면서 차차 논의하겠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그냥 양보하진 않겠다 이런 뉘앙스로도 들리는데 단일화에 대한 입장이 바뀐 겁니까? 단일화에 대한 입장이 바뀐 것 같지는 않고 김 후보의 위치는 바뀌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의 최종 대선 후보가 된 거지 않습니까? 김 후보 측에선 당 지도부가 너무 단일화를 서두르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불만 섞인 얘기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 후보가 단일화를 외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최종 경선 결과만 보더라도 김문수 후보가 당원 투표에서 한동훈 후보에게 22.5%포인트 차이로 크게 이겼었는데 단일화 기대감이 반영됐다 이런 분석이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네, 이제 후보 등록 마감까지 8일 남았잖아요. 예. 마냥 시간을 오래 끌 수도 없을 것 같은데 단일화 시점은 언제가 될 걸로 보입니까? 일단 당장 12일 0시부터 공식적인 선거 운동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선 오는 7일 또는 8일까지는 그래도 단일화 작업이 끝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거든요. 선거 공보물 등을 만드는데 시간이 좀 소요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번 연휴 기간 양측의 접촉이 이뤄질 것 같고요. 또 가시적인 단일화 방법이 도출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김 후보가 선출이 되자마자 한 전 총리가 축하 전화를 했고 가급적 빨리 만나기로 이제 양 후보 측이 얘기를 했거든요. 두 사람이 만난다면 단일화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도 있습니다. 네, 한 전 총리와의 단일화뿐만 아니라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 또 이낙연 전 총리까지 모두 함께하는 이런 빅텐트까지 거론되는 상황. 예. 이런 반명 연대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떤 입장인가요? 일단 민주당은 오늘 김문수 후보 선출에 대해 국민의힘이 내란 정당임을 보여줬다 이렇게 비판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김 후보와 한 전 총리와 단일화 논의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경선이 사실상 2부 리그로 전락을 했다. 아무런 국민적 감흥도 없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헌정질서 파괴 세력의 연합이라고 맹비난을 했는데 정작 자신의 선거법 사건 파기 환송에 대해서는 당이 알아서 할 거라며 말을 아끼는 것과는 비교되는 모습입니다. 네, 민주당은 어떻게든 이 다시 불거진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 돌파를 해야 할 텐데 대법원장 탄핵 소추를 거론했어요. 이거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민주당은 내일 비상의원 총회를 엽니다.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문제가 쟁점이 될 걸로 보이고요. 오늘 당 초선 의원들이 탄핵 소추를 주장하면서 대법원이 내규를 위반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사건이 소부에 배당되고 바로 전원 합의체로 넘겨지면서 재판 연구관들이 재판 기록들을 조사, 연구해서 기일 전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없었다는 겁니다. 지난 최상목 부총리 탄핵안 상정 때도 신중론보다는 강경론이 힘을 받았었는데 이번에도 강경파의 의견이 받아들여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민혁 기자 잘 들었습니다.